차용증만 깔끔하게 남들 다 쓰는 것처럼 써놓고 이자 한 푼 안 주고 원금 상환 30년 뒤에 하겠다? 이거 절대 금전 대여 거래로 인정 안 할 확률이 높아요. 안녕하세요. 세무회계 장성의 신윤권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차용증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서 차용증을 꼭 써야 할까요?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? 쓰면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? 이 세 개가 가장 많은 질문인데요. 세무사님, 제가 목돈 요즘에 필요해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한 5억 정도 빌리려고 해요. 무이자로 갚긴 갚을 거예요. 15년, 20년 정도 뒤에요. 변호사님에게 부탁을 좀 해가지고 차용증 잘 갖춰갖고 쓰면 괜찮죠? 괜찮을까요? 아니에요.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가 문제예요.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뭐 좀 빌려줄 수 있다. 1,000만, 2,000만 원. 그거를 부모가 기를 쓰고 내가 꼭 받아내야겠다 이럴까요? 그러지는 않겠죠. 만약에 자녀 사정이 딱해서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게 된다. 그러면 뭐 나중에 갚아라. 나중에가 되겠죠. 그게 언젠가 되면은 그냥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실제 금전 대차 거래였다라는 거를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차용증이라는 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요렇게만 쓰면 된다? 아니에요. 요거는 간접 증빙일 뿐이거든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죠. 차용증만 깔끔하게 남들 다 쓰는 것처럼 써놓고 이자 한 푼 안 주고 원금 상환 30년 뒤에 하겠다? 절대 금전 대여 거래로 인정 안 할 확률이 높아요. 요거를 꼭 유의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요 차용증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? 제3자한테 금전 거래를 하듯이 쓰면 좋습니다.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할 거고 이자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금 상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나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느냐? 공증 받으면 좋죠. 근데 그게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거든요. 뭐 몇십만 원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으로 진행을 하라고 보통 많이 권장드리기도 합니다. 근데 만약 잊어버렸어요. 어떻게 할 거예요? 내가 정말 차용증을 쓰고 내용 증명 다 받았습니다.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잊어버리면 그게 없어요. 그래서 팁 아니면 팁이라던가 하면 카톡이라던가 문자로 뭐 내용 남겨주시는 것도 좋아요. 돈 빌려줘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자는 꼭 언제까지 드릴 거고요. 상환은 언제까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 이자 상환 혹은 원금 상환을 일부를 조금씩 할 때도 이런 간접 증빙도 남겨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요. 세무사님, 한 2억까지는 이자 주고받지 않아도 이거 증여가 아니라는데 차용증이나 이런 거 안 써도 되죠? 아니에요. 요것도 다 추징되고 가산세 볼 수도 있습니다. 법문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한 2억 1,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그 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해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증여가 적용이 안 돼요.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? 금전 대여 거래일 때.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.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전 대여 거래자 인정을 안 한다고. 그럼 이거를 금전 대여 거래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고 그 전액을 증여받은 걸로 봐버리면 애초에 이 법 조항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. 대전제가 깨져버렸으니까. 명확하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하는 거를 보여줘야 금전 대여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전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어요. 단순히 뭐 2억 얼마까지는 이자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100% 맞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. 차용증을 잘 작성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. 오케이,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이거죠. 그러면 이자를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? 원금을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? 저는 원금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가라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돈을 빌린 사람, 즉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자든 원금 상환이든 줄 때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.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자를 받게 된다? 그러면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또 해야 돼요. 근데 원금 상환은 뭐다? 내 소득이 아니다. 내가 빌려준 돈을 내가 상환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세금이 또 붙는다거나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점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금 상환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권장도 많이 합니다.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,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우리 옆집에 길동이는 엄마한테 3억 받고 이자도 안 주고 차용증도 안 썼는데 안 걸렸어요. 저는 세무사잖아요. 원칙적인 거를 당연히 설명 먼저 드려야겠죠. 안 걸렸다? 안 걸릴 수 있어요. 국세 공무원들이 다 검토하고 다 볼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건 뭐다? 단순히 운 좋게 걸리지 않은 것일 뿐이다. 부모님의 상속이라는 게 게시될 때 전체 계좌를 통틀어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적발될 여지가 매우 높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
그래서 뭐 2억 이하로 빌렸을 때는 뭐 이자를 안 내도 된다 아니고요. 이자 지급보다는 원금 상환이 좀 더 나을 거고, 차용증을 쓴다고 하면 제3자와 거래를 하듯이 명확하게, 그리고 상환 기간도 20-30년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으로, 이자율도 너무 낮지 않게 합리적인 이자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며, 내용 증명으로 이런 차용증에 대한 객관성을 조금 더 높이고, 간접 증빙이 하지만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실제로 돈을 이날 빌렸고 언제 이자를 상환 혹은 원금 상환을 해왔다라는 증빙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, 그리고 쓰면은 효과가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